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의 색상 자체는 상당히 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재밌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로크란자 증류소의 피트 위스키인 이 마크리무어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크리무어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이 심볼로 그려져 있는 브란이라는 강아지와 이 은색 케이스 때문에 은계라는 별명이 있는 위스키인데요. 사실 이 마크리무어 라인업 중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46도 제품도 있고 10년 숙성 제품도 있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평이 좋은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CS 은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가 좋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고도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14만원대에 바이배럴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비슷한 금액대에 비슷한 스펙의 위스키를 찾아보자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약간 독보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요. 이 위스키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논칠 필터의 내추럴 컬러, 그리고 고도수 매니아를 위한 56.2도라는 굉장히 높은 도수에 이 숙성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NAS 제품이라서 숙성 기간이 오래되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알려져 있기로는 7년 숙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숙성 기간까지 이 고도수 피트 매니아 분들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스펙이어서 평가가 좋게 내려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마크리무어 CS 제품도 아란 위스키와 동일하게 아란섬에 위치한 로크란자 증류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란섬도 이 스프링뱅크로 유명한 캠벨타운처럼 과거에는 증류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로크란자 증류소와 최근에 새로 설립한 라그 증류소 두 곳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한 지역에 3개의 증류소가 운영 중이면 그 지역을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을 하는데, 마치 스프링뱅크와 글렌가일 그리고 글렌스코시아가 위치한 캠벨타운을 독립된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만약 이 아란섬에 또 하나의 증류소가 생긴다면 이 아란섬도 하이랜드와 로우랜드, 스페이사이드와 아일라 캠벨타운처럼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리무어 위스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지난 영상에서 이 46도 NAS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많은 설명 없이 바로 이 제품을 오픈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병을 보면 피티드 로크란자 몰트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브란이라는 강아지 심볼 때문에 특히 이 검은색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잔 따라줬고요. 하나 특이한 게 이 병이 굉장히 어두워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쉐입은 아란 위스키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안에 위스키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한 검은색을 하고 있네요. 이 병이 굉장히 검은 것에 반해서 이 위스키의 색상 자체는 상당히 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버번 캐스켓에서 숙성된 그다지 길지 않은 숙성 기간 때문인지 황금빛을 띠고 있고, 이 제품은 내추럴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어느 정도 이 위스키의 캐릭터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56.2도의 고도수답게 이 46도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꾸덕한 레그를 보여주고 있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피트 위스키지만 이 피트의 스모키한 느낌보다는 이 오렌지류의 상당히 달콤한 느낌이 향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시트러스한 그런 향이 느껴지고요. 스모키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탄내라기보다는 약간 사우나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쪄진 그런 나무 느낌 같은 스모키함이 가볍게 다가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에서도 그런 단 느낌이 있는데 이 스모키함이 향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느껴져서 가다랑어포 같은 그런 느낌이 맛에서 느껴지고,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바디가 그렇게 묵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겁고 중후한 느낌보다는 약간 경쾌한 느낌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상당히 매운맛이 느껴지는데, 이 매운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위스키의 캐릭터를 조금 보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거슬리다거나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달달한 느낌 같은 경우는 바닐라나
아니면 흑설탕, 꿀 또는 이 건과일, 베리류에서 오는 그런 달달함보다는 역시 오렌지류에서 오는 그런 시트러스한 단맛이라고 느껴지고요. 이 몰트류의 고소함이 살짝 희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견과류 같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고소한 느낌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누룽지의 희미한 그런 고소한 맛 같이 굉장히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목넘김은 56.2도라는 도수를 고려했을 때는 타격감이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고 도수 대비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제품도 캐스크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물을 살짝 첨가해서 마셔보면 맛이 더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한잔하는 MJ님이 아란 증류소에 다녀오셨을 때 이 증류소 관계자분이 위스키에 물을 섞는 걸 권하지 않는 장면을 봤었는데 그래도 이건 개인 기호니까 물을 조금 첨가해서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을 한번 다시 맡아보겠습니다. 향에서는 스모키한 느낌이 더 줄어서 이제는 이 제품이 피트가 함유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피트 캐릭터가 희미해졌고 단맛은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네요. 맛도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섞었을 때 이 단맛은 조금 더 살아나면서 질감은 조금 더 오일리해지고 이 스파이시한 느낌은 살짝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물을 살짝 첨가해서 마시는 게 조금 더 재밌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높은 도수에서 오는 타격감이나 묵직한 바디감도 있겠지만 본인이 마치 증류소의 직원이 된 것처럼 이 물을 첨가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에게 맞는 그런 위스키의 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CS 위스키를 드실 때는 물도 살짝 첨가해서 마셔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크리무어 캐스크 스트렝스 은계 제품을 마셔본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ppm에서 25ppm 예를 들자면 보모어나 탈리스커 정도의 위스키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 도수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과거보다 상당히 저렴해져서 제가 구매한 14만원대의 금액 정도라면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 버번 캐스켓에서 숙성한 고도수의 약피트 제품으로는 구매하기에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트 위스키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될 만큼 그 스모키한 개성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고도수의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이 도수 대비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하지만 56.2도라는 도수가 낮은 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이 좋아서 한 병 정도는 더 구매해 둘 생각이고요. 오늘은 안주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해산물과 먹으면 정말 끝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평소에 이 마크리무어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세요.